대구에서 처음 열린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오늘 폐막했습니다.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민주당 국회 예결위원들이 오늘 대구와 경북을 잇따라 찾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피아노 100대를 동시에 연주하는 2세 콘서트가 내일 대구 화원유원지에서 열립니다. 그 의미 알아봅니다. 최근 전세를 끼고 경매에 넘기는 일이 늘면서 전세금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점검해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장애인들의 대축전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닷새간의 열전을 마치고 오늘 폐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화려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부족한 지원 등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석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에서 최초로 펼쳐진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대회의 끝을 알리는 폐회사와 함께 5일간 대구 스타디움을 밝힌 성화도 꺼집니다. 대구광역시에서 펼쳐진 제33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7,400여 명의 선수단이 27개 종목에서 열정과 감동의 드라마를 썼던 장애인 체육대회. 사실 이 대회는 전국 체육대회를 치른 도시에 의무처럼 항상 함께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전국체전, 소년체전, 장애인체전을 작년 원래 2년간 이제 다 마쳤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또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노력해 주신 덕분으로. 이에 따라 내년 장애인 체육대회도 올해 전국체육대회 개최지인 인천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인천은 아시안게임 개최를 이유로 대회를 반납해 내년 개최지도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주무부처에서는 이 장애인 체육의 그 전문성과 우수성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의 체전 불투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장애인 선수들이 마음과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체전이 내년에 꼭 개최되기를 희망합니다. 중앙정부의 무관심과 대한장애인체육회의 대응미숙, 인천시의 무책임한 태도까지 이어지며 갈 곳 잃은 장애인체육대회의 씁쓸한 폐식. 개회식부터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부의 무관심을 드러낸 이번 대회는 다음 대회에 대한 불확실성만 남긴 채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한편 전국 장애인 체전에서 대구시가 2위를 차지해 예상 밖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대구시는 17만 9,818점을 얻어 경기도에 이어 종합순위 2위를 차지했고 경상북도는 총 득점 12만 2,459점으로 8위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이번 대회에서 347개의 한국 신기록과 세계 신기록 3개가 나오는 등 풍성한 기록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오늘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잇따라 방문해 예산과 정책 관련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서로에게 아주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장병환 정책위 의장, 최재천 예결위 간사 등 민주당 소속 국회 예결위원들이 오늘 대구시를 찾아 예산 정책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첨단으로 복합단지 활성화, 물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국비 지원이 필요한 5개 분야 14개 사업 국비 예산이 국회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고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기국회에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방을 살리고 또 대구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 취수원 이전 등 지역 주요 현안의 추진 상황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신공항 계획이 2016년도 계획부터 반영이 되게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균형 잡히고 나라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후에는 경상북도와도 예산정책 협의회를 했는데 경상북도는 FTA 체결에 따른 농업 피해 보전, 광역 SOC 사업 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국가 재정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SOC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들이 대폭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하실 때에 각별히 배려 관심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해서 마련된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새누리당 텃밭인 대구 경북에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민주당과
더 많은 국비예산 확보가 필요한 대구시와 경상북도 이익이 맞물려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우입니다. 가정집 수돗물에서 쇳가루가 섞인 녹물이 나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수도 공사가 원인이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돗물을 틀자 물이 쏟아집니다. 언뜻 멀쩡해 보이지만 검붉은 알갱이가 둥둥. 몇 초 뒤 바닥에 새까맣게 가라앉습니다. 까맣다고 나온다거나 그러니까 받아보니까 정말 까맣게 나왔었어요. 새까맣게. 어제부터 시작된 피해는 안동시 안기동 일대 50여 가구에 이릅니다. 누런 녹물이 나온 곳도 있습니다. 녹물밥 비슷한 게 뭐 그런 게 쭉 나와도 그래도 나는 이제 이러다가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해. 저 물 저래가지고 못 먹지. 먹을 수가 없잖아요. 원인은 하수도 공사에 있었습니다. 하수관 매설 작업 도중 인근의 상수도관을 건드려 누수가 생겼고 관에 있던 침전물이 센 유속을 타고 가정으로 흘러 들어간 겁니다. 그 장치가 이제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 노후화된 거를 이제 갑작스럽게 열고 닫는 과정에서 쇳가루가 좀 발생됐던 것. 시당국은 수돗물을 강제 배출하는 등 즉각 이물질 제거 작업에 나섰지만 시가지 일대에 걸친 공사는 내년 5월까지 예정돼 있어서 잇따른 피해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최근 전셋값 급등에 물량조차 많지 않아 집주인의 대출금이 많더라도 어쩔 수 없이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윤영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전세가 낀 주택 가운데 경매에 넘어간 경우는 2,900여 건. 전세값을 포함해 집값이 모두 660억 원을 넘었는데 전세값을 제대로 못 받은 경우가 3분의 1이 넘고 한 푼도 못 받은 경우가 370여 건에 이릅니다. 임차인들이 좀 생각지도 못한 특히 이제 국가 세금 압류 같은 경우에 이제 세금을 미납했을 때 압류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당장 등기부등본상에 압류가 올라가지 않으면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세값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한 뒤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과도하게 받은 집에 전세를 계약할 수밖에 없을 경우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의 경우 아파트는 전세값의 100%, 연립과 다세대 주택은 70%까지 보장받습니다. 1년에 내야 하는 돈은 전세값의 0.165%로 전세값이 1억 원일 경우 26만 5천 원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주택의 경우는 30일, 상가의 경우는 60일이 경과하면은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신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대한주택보증의 개인 임차용 전세금 반환 보증은 전세값이 1억 원일 경우 1년에 19만 7천 원으로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의 4분의 3 수준입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전세값의 90% 금액까지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전에 이제 통지하는 등 서류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다 보니까 사고의 가능성이 또 혹시 또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약간 좀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이어지면서 당연하게만 여겼던 전세값 확보를 위해 챙겨야 할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피아노 100대를 동시에 연주하는 2세 콘서트가 대구 화원 유원지에서 열립니다. 우리나라에 피아노가 처음으로 들어온 장소가 달성 화원 유원지가 있는 사문진 나루터라는 것을 기념하는 연주회입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나루터가 있던 대구 화원 유원지. 낙동강이 굽이쳐 내려다 보이는 곳에 특설 무대가 설치되고 피아노 100대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100명의 연주자가 한꺼번에 피아노 100대를 연주하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지난해 바로 이 장소에서 피아노 99대를 동원해 콘서트를 열었던 임동창 씨가 올해는 직접 연출을 맡아 공연 전반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피아노 전공하는 친구들 중에 클래식 전공자가 많아가지고 클래식, 그다음에 우리 음악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국악, 그다음에 대중의 음악인 가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잡았어요.
외국인 선교사 사이드 보텀이 지난 1900년 3월 26일 낙동강 사문진 나루터를 통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피아노를 들여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콘서트로 달성군 개청 100주년도 함께 기념합니다. 사문진 나루를 통해서 그 대구로 들어가는 여기가 딱 그 거점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달성군에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피아노의 그 고장이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 또 내일 저녁 7시부터 화원유원지 사문진 나루터에서 열리는 피아노 100대 콘서트는 기획의 독창성과 의미, 작품성 등으로 공연 전부터 많은 화제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의 학교폭력 현황 분석 결과 대구교육청은 학생 10,000명당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45.5건으로 평균 30.4건보다 50%나 많았고 피해 학생도 74.5명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의원은 대구는 교육부의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노력 지표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며 학교폭력의 실제 현황과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1등과 꼴찌가 뒤바뀌었다며 교육부는 학교폭력의 실태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평가제를 점검하고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은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컸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일요일엔 낮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풀밭에 소금을 뿌려놓은 듯 하얀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가을 바람 속에 꽃밭을 지나는 시민들의 마음에는 짙은 가을 향기가 퍼지고 메밀꽃을 배경으로 추억을 담기에 바쁩니다. 처음에는 이 맨발길만 있었는데 메밀꽃밭이 생기니까 가을하고 더 어우러져갖고 볼거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놀러와 주세요. 2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랐던 낮과는 달리 오늘 아침은 꽤 쌀쌀했습니다. 대구의 아침 최저기온은 11.4도, 봉화 3.3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평년 기온을 웃돌며 쌀쌀함이 누그러들겠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27도로 여전히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다만 밤부터 구름이 많아져 일요일 낮 한때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에서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토요일 밤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일요일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한편 제23호 태풍 피토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하면서 내륙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활짝 핀 메밀꽃을 보니 가을의 중심에 와 있음을 실감케 합니다. 차가웠던 아침과 달리 낮 동안에는 가을 햇살과 함께 따스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10월의 첫 주말인 내일도 완연한 가을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기온 변화로 면역력이 떨어져 호흡기 질환 등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건강관리에 조금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기상캐스터 공진입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대구시 달성군 농공읍의 한 공장에서 요오드화 암모늄이 유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공장 직원 1명이 얼굴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요오드화 암모늄이 담긴 90kg짜리 탱크가 파열되면서 유출됐다며 현재 남아있는 물질을 처리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주 풍기 인삼축제 이틀째인 오늘도 풍기읍 남원천변 등 축제장에는 노래자랑과 특공무술 공연이 열린 가운데 인삼을 구입하고 축제를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풍기 인삼아가씨 선발 대회가 열렸는데 주말과 휴일에 날씨가 좋을 것으로 예상돼 소백산에서 가을 정취를 즐기고 인삼을 사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방송되는 대구 MBC 시사광장에서는 화학사고 불감증에 대해 경종을 울렸던 구미 불산누출 사고 발생 1년을 맞아 화학사고 대응 시스템이 어떻게 개선됐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토론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와 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인이 축 부의금이나 찬조 금품을 내는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 행위는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 때 축 부의금을 내거나 결혼식 주례를 서는 행위,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 때 찬조 금품을 내는 행위 등입니다. 선관위는 이달 한 달 동안 특별 단속 계획을 홍보한 뒤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본격 단속할 계획입니다. 경산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요양 서비스를 받은 20명에게 방문 목욕을 해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모두 100여 차례에 걸쳐 760만 원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47살 김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